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저희 인사가 타이밍이 맞을까요? 저는 이게 제 예상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다 연출된 겁니다. 네. 옷이 왜 이러지? 에이, 말씀하세요. 진원님 반갑습니다. 진원님 좀 늦게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매매가 좀 네, 활발한 날일 것 같아서. 매매가 활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네, 역시 시간 맞춰주셔서 병재님이랑 감사드리고. 석비님이랑 다 매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동접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부터 아주 발빠르게 거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 물론 이게 한 곳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뭐 반도체 아니면 뭐 건설도 좀 전체적으로 잘 오르긴 하던데 집중되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안 오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니까요. 좀 걱정되는 건 반도체가 뭐 눌렸던 만큼 강하게 가주는 건 좋은데 또 네. 이제 수급 블랙홀일 수 있으니 네. 그래도 반도체 쪽도 올라줘야 돼. 나 예전에 그 오늘 같은 삼성전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드는 생각, 그리고 예전에 그 3프로 할 때도 출연자랑 그 같이 MC 봤던 사람한테 물어봤던 건데 똑같이 물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갭으로 상승해. 그러면 갭 상승할 때 좋아요? 아니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네. 많이 눌려 있었고 갭 네.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오면 좋아. 네. 매물대 돌파 같은 거.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다수 뭐 시간 외에서 상승 나와서 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건 조금 매물대 이제 그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나는 후자가 좀 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분명히 그 갭을 채우는 시간도 또 필요할 거란 말이지. 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갭 상승하면서 2.5에서 한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에서 4% 올라주고 있습니다. 와, 병재님 도착하셨어요. 병재님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진원님 오늘 또 서울 미래 한미반도체에서 헤엄치고 나오셨. 서울 반도체,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야, 서울 반도체는 이제 뭐 그건 승소는 아니었나? 아무튼 특허 관련해서 승소 맞아요. 승소 맞아요? 네, 서울 그래서 반도체가 특허 왕이잖아요. 그 소식 나오면서 와 어제 오늘 야 진원님 10%씩 올랐네. 축하드립니다. 진원님 서울 반도체 갖고 있어요? 아니 헤엄치고 나오셨댔죠. 헤엄치고 나왔으니까 빠른 탁탁탁탁. 축하드립니다. 병재님은 어떠실지 포트 궁금합니다. 오늘 반도체의 날에서 병재님도 한몫 좀 크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텐션이 회복됐는데 이쪽에서 오늘 텐션이 조금 다운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니요, 저 지금 텐션 너무 좋은데요? 아닌데요? 저희가 예전에 동기들끼리 한참 막 그럴 때도 이 영론 팀장도 주기가 있다고 호르몬 주기에서 되게 좋을 때 약간 맞아요. 갱년기처럼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제가 딱 이맘때 그때도 난 기억나는 게 그때가 한 셋째 주쯤이었거든요. 지금이 셋째 주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좀 그러니까요. 다운될 때가 호르몬 있어요. 다운이 네, 있을 때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정말. 호르몬 주기가 그렇게 쉽게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병재님 해성 DS 한미반도체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많이 들고 계셔서 되게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들 뭐 어. 잘하셔.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지? 그러니까. 근데 이 잘하는 분들이 이걸 보러 와주셔.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이 잘하는 분들이 이걸 보러 왔다는 의미는 여기서 뭔가 더 소스나 정보나 지식을 얻어가겠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점심 전에 수다 떠는 거 한번 구경하자라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네. 더욱더 예능감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고. 네. 그래도 어쨌거나 준비한 내용은 하긴 해야겠죠. 네. 미국 증시부터 이제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호로록 말아볼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가장 큰 주요 이슈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주 초반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갖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뭐 만약에 이게 실패할 경우 뭐 디폴트가 오고 몇 명이 실직하고 몇 퍼센트가 빠지고 막 이런 갖은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찌됐건 이걸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낙관론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들이 주 후반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과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이런 서로 노이즈가 있었을 때 뭐 78번 모두 다 잘 협상이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시각 등이 이제 주 후반에 좀 더 많이 나왔고 하원 의장 측에서도 다음 주 이르면 주 초에 이제 협상할 거야, 타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죠. 미국장 기준으로는 수, 목이 되겠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제 미국은 오늘 밤에 또 한 번의 거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에도 약간 이거 될 건데 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일말의 걱정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증시에 한 번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 1, 이틀 사이에 외신 나온 거 보면 협상됐어. 네. 외신들에서는 되게 확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러나 리스크도 좀 이 시장은 항상 걱정 인형이잖아요. 네. 그 다음을 또 걱정하잖아. 이제 뭐 롱 팀장도 오르면 오른 후에 그걸 또 걱정하듯이 시장은 또 그 이후에 잘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찌됐건 미 의회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면 그게 시중의 유동성을 끌고 가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일부 갖고 있어요. 긴축 효과 효과 있는지.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어느 정도 안도 랠리 이후에 긴축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또 소화해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타결되는 것이 당연히 호재고 네. 또 하나 우려감, 악재를 좀 덜어낸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은행 이슈입니다. 네. 언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번 주는 그래도 주 초반에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네. 예금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줄여뒀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뉴욕장도 나름 견고하게 흘러갔고요. 다만 계속 매파적 발언들을 내놔요, 연준 인사들이. 아직 멀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의 부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 글씨체도 바꿔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야너두 글씨체. 그러네요. 와우, 네, 눈에 쏙 보입니다. 할 일 많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시장은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 걱정은 오히려 침체 쪽에 가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대다수가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이게 주 중반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31로 나왔어. 정말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거고 신규 주문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제조업보단 서비스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좀 제조업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거. 그렇다고 막 서비스 쪽에서 그렇게 나은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침체 우려를 조금 키웠고요.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역대 최고치인데 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고치.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유예를 해줬었는데 그게 또 곧 종료되면 이것도 갚아야 돼. 신용카드 빚도 갚아야 돼. 갚을 게 너무 많으면 결국 소비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가되는 데이터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등도 여전했다. 그것 외에는 이제 기업들, 특징주 이슈 등이 될 텐데 그런 쪽이었고요. 주요 이슈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뭐 반도체 쪽은 이게 워낙 긍정적인 실적이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 좀 급등을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응을 해주는 건데 일맥상통하게 이번 한 주 동안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좀 AI 관련된 뉴스들도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AI가 거의 뭐 주도했던 올해도 사실 AI 관련한 종목들을 빼면 미국 증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I가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은 AI 관련 종목 빼고 보면 마이너스 2%. 진짜? 그러니까 정말 AI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미국과 유럽 기업에서 컨콜이나 투자자들이 AI라는 코멘트를 한 게 1600회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걸 또 어. 셌어. 누군가가 세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신 기사 보고 오 이러면서 확 좀 그래.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갖고 AI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기업들이 도입을 했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종목들, AI를 성장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까지 다 덩달아서 올라갔고 AI로 인해서 AI가 탑재된 로봇, 자동화 이런 쪽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뉴욕에서도 산업 로봇 쪽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AI를 탑재하는 빅테크가 많아요. 네.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의 소비 침체 우려감이 나와도 사실 AI는 지금 소비 대상이 기업이고 돈 많은 기업들이 다른 건 줄이고 사람은 잘라도 AI엔 투자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경기 영향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가고 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AI와 반도체가 올라가졌고 지금 뭐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시장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한국이나 일본 쪽 반도체가 그 기대감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AI 뭐 계속 더 할? 아니요. 국내로 가도 돼요. 그래요. 그럼 국내로 가시죠. 오늘 텐션이 정말 안 좋네. 아니, AI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물렸어? 그럴 수 있어. 네네. 근데 또 시장이 그런데요. 어떡해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대는 메일이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에겐 이건 또 새 뉴스거든.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없어요. 9명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음. 저기요.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대로 흘러가요. 맞아. 자꾸 이렇게 보수적이고 막 미안합니다. 음식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 탄력 떨어지게. 거의 뭐 여기서 인기 자라겠어. 음지야 음지. 진짜. 그러지 마소. 네, 진짜. 정말.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밝은 기운으로. 국내 증시 가죠. 네, 국내 증시는 섹터로 보죠. 2차 전지는 약화됐던 한 주. 거기에서 좋아하면 어떡해. 2차 전지가 약화됐다는데 그러면 2차 전지는 약화됐습니다, 여러분. 무지성 리액션이라고. 그렇죠. 자동차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굳건해요. 조정 세지 않고 나름 굳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주 아셨다시피 너무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간간히 강하게 또 올라와 줍니다. 우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2차 전지 얘기하면 그냥 이제 배터리 아저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그분의 행복 시청자가 오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감정들이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돈을 크게 버셨던 분들은 정말 고마울 것 같기는 해. 그럼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안 좋은 기사 나오면 악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중립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먼지투데이 방송이 중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서. 경제님이 아무튼.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반도체가 오르는 확연히 차별화가 보이네요. 이 시그널이 사실 계속 나왔었어요. 2주 전, 뭐 한 달 전으로. 그러니까 좀 이게 증권사 보고서별로 타이밍은 달랐지만 계속 준비를 하자. 2차 전지의 자금이 나올 때 그걸 받아갈 수 있는 곳은 몇 없다. 가장 유력한 건 반도체다. 반도체는 최악이니까 이제 나아지는 길만 남았다라는 보고서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걸 방송을 할 때마다 사실 저희는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음을 대비하자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하지만 또 시장이 그렇잖아요. 뭐 언제까지 가는 영원한 섹터는 없어요. 이게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많이 먹었으면 그걸 소화를 해야죠. 이게 약간 데일리 방송하는 사람과 좀 간간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충이 엄청 있었겠지. 근데 저는 해봤자 시장 관련된 영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중간에 이제 다른 뭐 영상들이나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한두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에는 2차 전지 오를 때 반도체 빠지고 그래갖고 시소 게임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디졸브 비슷하게 돼서 아니다. 디졸브가 되기 전에 이제 같이 좀 가다가 음. 너무 자연스럽게 디졸브가 되면서 2차 전지 좀 탄력 떨어지고 이렇게 반도체가 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곤란했다라는 것보다 주도주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가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바뀌면서 반도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난 되게 스무스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보는 사람들은 좀 좋았을 수 있지. 매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을 맞아, 테고. 맞아. 저희는 또 매일 보니까 막 이렇게 각 섹터 대장주 줄 세워놓고 그거 실시간 분봉 보면서 이렇게 자금이 간다고 이런 것도 좀 보다 보니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잠시 이럴 때는 떠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래, 어차피 돌아보면 2차 전지 충분히 많이 올랐고 또 그 빈 자리를 반도체가 채워주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모두가 빠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가 없을 때. 그래서 막 작은 종목들로 빠르게 순환매 돌 때는 개인 투자자 대부분 뒤따라가다가 그냥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소화하고 가도 가야죠라고 진호님이 올려주셨는데 소화하지 않고 정말 계속 내리 달렸으면 꺾일 때 정말 심각하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반도체가 좀 잘 받아줬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수급을 또 다 땡겨버리면 그거 외에서 소외가 되겠죠. 특히 그렇죠, 개인들이 맞아요. 지금 2차 전지 많이 물려 계실 테니까 그것도 좀 걱정은 됩니다만 어찌됐건 반도체도 갈 땐 가줘야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증권가 뷰가 꽤 많이 나왔고 하나증권에서는 이미 이제 꽤 전이었어요. 한 달 좀 전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보고서를 계속 내주고 있다가 요건 가장 최근의 반도체 보고서거든요. 근데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그 근거가 그겁니다. 3분기 주가는 통상적으로 다음 해에 이익 증가율 추정치를 보고 반영을 한다라는 거지. 3분기니까. 그래서 2023년, 2024년도의 순이익 증가율이 최저에서 최고로 점프업을 하는 게 반도체다라고 보면 지금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올라가니까 이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 반영을 떠나서라도 원래 반도체나 IT 쪽은 3분기랑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올해는 또 재고 털고 이제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많았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황민성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반도체에 꾸준히 이제 보고서를 내주셨었어요. 근데 오늘 낸 보고서가 제목이 이제 올라갑니다. 라는 어제 낸 거겠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SK 하이닉스가 2분기 디램 판매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고 재고 소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고 부담이 너무 심했는데 가장 먼저 감산했던 키옥시아부터 재고 일수가 줄고 있고 그 상승의 근거에는 결국 DDR5라고 얘기합니다. DDR4에서는 감산을 하더라도 DDR5는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게 주요 메이저 네. 업체들의 의견이고 최근 DDR5 가격에서 반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DDR4 대비 DDR5 가격이 10배 정도 비싼데도 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게 다음 모멘텀인 건 분명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AI라던가 뭐 혹은 우주항공 거의 로봇 이런 모든 것은 사실 DDR5 반도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반도체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불집힌 게 이제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세계 처음으로 12나노 DDR5 D램 양산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올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네. 나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장 또 반도체, 미국 반도체 등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도 보면 심텍이라던가 이런 DDR5 관련한 기판주들도 꽤 강하게 올라가서 박기판. 반도체와 DDR5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박기판 씨 네. 신나겠어요. 좋아요. 좀 가줄 때 있어야죠. 네, 기판도 너무 부진했어가지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진호님이 지금 댓글로 올려주신 코스피 코스닥 괴리율 잡는 포지션으로 올해 동사 끝내겠다는 친구들이 한두 달 전부터 워낙 많아서 제 지인 가운데 저런 분이 이제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원국 작가님. 아예 그렇게
그 전략을 그렇게 짜고 음. 얘기는 하시더라고. 있지. 진원님 진짜 찐고수일 거야. 인상. 저는 진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싶지 않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재건. 멍 때리고 있었죠 방금. 아니요, 이렇게 댓글을 또 보면서 뭐가 더 올라오나 하는 거 보고. 그래요. 재건입니다. 재건주라고 하면 건설. 귤털님, 소라. 반갑습니다, 교토님.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소라, 오늘 보다가 나가지 마라. 엔터주 얘기할 거야. 그 성함이 솔? 윤솔희. 아, 솔희님. 네, 근데 저희 애칭이 솔희님. 네. 나가지 마요. 있어요. 자, 재건주 얘기할게요. 오늘 엔터주가 있어요? 산업의 엔터 얘기를 살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크라 수도 키우의 장거리 미사일이 이번 주에 또 네. 이제 공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슈적 측면으로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전쟁 중에 들어가서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딴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번 주에 반응을 좀 보이는 건 우리 정부가 꽤나 적극적이라는 점. 그래서 이 적극성과 또 우크라이나 이제 영부인 그분이 오셨잖아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뭐 이제 비살상 무기 지원해달라 이래서 지뢰 쪽에 지뢰해달라고. 올라가고 그렇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좀 구체화되는 건 22일과 23일에 폴란드 우크라 재건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 쪽에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건 관련해서 조금 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이번 주 목요일장 시간 외의 뉴스였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보면 저렇게 다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간 외에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굴삭기부터 해서 굴삭기 끝에 나는 이거 뭐라 그러죠? 드릴이면 드릴이고 뭐 이렇게 막 긁는 거면 긁는 거고 뭐라 그러지? 어태치먼트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거시기.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이쪽이 다 네네. 또 시간에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 올라가는데 재건이 굴삭기 장비 혹은 뭐 식량 쪽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전력 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야는 다양해요. 다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오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땅 파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재건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본인들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산 마켓이 활약이 좋으니 두산 마켓 위주로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재건은 항상 보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인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네요. 이게 좀 건설 기계 쪽은 뭐 굵직한 업체들은 실적도 꽤 잘 나왔던 편이어서 한번 체크하시고 뭐 전력 설비 쪽으로 장기 모멘텀 짜시겠다는 분들은 그쪽 수출 데이터도 좋으니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진원님이나 병신님이나 귤털님 가운데 재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좀 잘 모르겠다. 오빠? 여기는 확신이 없어. 그래. 나는 근데 재건만으로 이제 우크라 재건만으로 말고 미국도 공장 짓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 다 생각했을 때 전력 설비 하나 뭐 굴삭기 하나 이렇게 보는 건 좋을 것 같다. 두산 밖에서는 좋은 회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증권사 보고서인데요. 이건 좀 예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 뭘? 보고서를 선택한 이유. 왜요? 이렇게까지 분석 열심히 하고 막 50장, 70장씩 내놓는 산업 보고서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 얘기해야죠. 네. 네, 맞아요. 애쓴 보고서고 이거는 당장 오늘의 시세가 아니더라도 조금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제목도 심플해요. 왜 물류 로봇에 투자해야 되는가? 김두현, 최재호 연구원 하나증권의 이제 두 분과 RA 두 분 이렇게 고생을 해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RA 두 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요. 그분들도 엄청 힘드셨어요. 맞아.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한국의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1월에 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투자 이슈로 막 올랐죠. 그 다음에 좀 못 갔다 이러면서 감속기 쪽이 쫙 갔습니다. 잠깐만요.
답을 해주셨으니까. 재건주는 트레이딩 영역. 음, 병재님, 진원님은 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오케이. 동감합니다. 내 저는- 영역이 아니란. 저는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류 로봇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또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AMR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MR이라고 하면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RM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나도 브리핑하면서 어. 습관적으로 ARM이라고 말을 어. 하게 되는 거여서 어. AMR입니다, 여러분. 난 여기 와서 되게 헷갈렸던 게 AUM이랑 UAM이다. 맞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헷갈리더라고 좀. 그리고 우리가 정부 정책 모멘텀도 그때 KB 하이난 연구원 거 얘기해 드리면서 네. 지능형 로봇법 국회 통과했고 이제 또 다른 로봇 정책이 6월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로봇 정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로봇 내에서 이 물류 로봇도 지금은 건물 안에서 정해진 패턴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었다면 정말 밖에서 길거리에서 로봇 배달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AMR 이 물류 로봇을 채택하는 전방 산업이 늘어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쪽. 원래는 이 AMR 로봇 같은 경우 이런 물류 로봇들은 거의 다 좀 커머스 쪽이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줘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HGV랑 AMR이랑 어떻게 다른지 리포트에도 표 있던데. 이거 지금 그림 보이시잖아요. 네. 밑에 보면 AGV가 기존에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물류 로봇인데 밑에 선이 있어요. 이거 줘요? 네. 네, 밑에 선이 있고 뭐 QR 코드가 있다던가 정해진 루트가 있습니다. AGV 같은 경우는 지금 AMR 로봇보다 AGV 로봇이 훨씬 싸요. 싸긴 맞아요. 싼데 5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표 있더라고요. 저 그림 좀 보고 가면 안 될까? 보시잖아. 저것도 똑같네. 저 AGV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기는 싼데 네. 이게 뭔가 수량이라던가 루트를 바꿀 때마다 그걸 새로 입력값을 줘야 그렇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효율이 조금 떨어진달까? 네네. 그런데 이 AMR 로봇은 자기 혼자 알아서 제대로 잘 갖다 놓는다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산업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 비교표 보시면 딱 느낌 오실 것 같아요. 네. 저 보이시겠죠, 잘? 안 보이실라나? 그러니까 AMR. AGV가 말한 것처럼 밑에 레일이 깔려 있든 중간중간에 QR 코드가 있든 해서 항상 이제 방향이나 이런 통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 외에는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AGV 같은 거는 물류사나 택배사 위주로 많이 그렇지. 썼던 거고 무거운 걸 AGV 는 대신 날릴 수는 있어. 맞아요. 그런데 제조업과 헬스케어 쪽, 뭐 최근에 다양한 산업에서는 이 AMR을 채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SK온, 그리고 뭐 미국의 포드, 뭐 벤츠, 뭐 아마존 오카도 이런 쪽에서도 쓰긴 씁니다만 제조업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겠네. 쓰고 있다라는 게 이것의 모멘텀이고. 쿠팡은 AGV. 그렇지. 그리고 현대차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에서도 AMR 도입을 했거나 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대차 그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 국가들은 조금 더 뭐 산업안전법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 있어서 인간이 들 수 있는 무게 제약이 되게 크단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물류 로봇은 좀 더 이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중대재해 이제, 처벌법 그것 때문에서라도 아마 기업들은 더 찾지 그렇죠. 않을까? 더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사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로봇을 쓰는 게 이득인 상황이라. 쿠팡이 이걸로 흑자 전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 로봇 도입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대당 1억 2천 이랬다면 이제는 네. 대당 2, 3천 이렇게 어.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걸 채택하는 게 많고 또 여기 하나증권 보고서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외 AMR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평균 YTD 수익률 봤더니 협동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은 200% 넘게 올랐고 네. 부품은 감속기로 대표되는 뭐 네. SBB 테크, SPG 이쪽은 160%.
그런데 물류 로봇은 머티 로보틱스 하나 제외하면 7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덜 같다라는 올랐구나. 거고 뭐 밑에 AMR 로봇 기업별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딱 봐도 작은 사이즈 종목들이긴 해요. 그래서 갈 때는 대장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로봇 하면 병재님이죠. 맞아요, 병재님. 아직도 테마로만 그저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로봇은 이미 넘어왔어.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한 1월 한 13일쯤 넘어왔어. 음. 테마에서. 그대가 3프로TV 나가서 그렇지. 로봇은 내가 주도주가 1월 될 초에 수 그 없다. 얘기를 하고 나서 테마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넘어왔지. 인간 지표. 약간 인버스 느낌으로 우리 요즘 뭐가 좋아 보이? 뭐가 별로인 것처럼 보여요? 뭐가 별로인 것처럼 보이냐고요? 여러분 재건 가려나 봐요. 소름. 이건 가려나. 이쪽이 재건을 깠잖아. 아니야, 근데 나 진짜로 몇 번을 말하는 거지만 로봇도 이 움직이는 로봇이 내가 대세가 되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 재건. 이 산업 로봇은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 재건 조심해야지. 썼습니다. 산업 뉴스 간략하게 볼게요. 재원 진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 두산밖에 좋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떨려. 그거 안 가면. 취소해. 두산밖에서 재 뿌리지 마. 취소 아, 떼떼떼 실적도 빨리. 잘 나오고 미국에서 활약 가는 회사를 줬다고 하지 그럼. 떼떼떼. 이 친구가 무시했던 엔터나 웹툰도 잘 갔답니다, 여러분. 내가 엔터를 무시했어요? 그냥 네, 약간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대는 항상 큰 거 좋아하세요. 그치. 맞아요. 네, 좀 협소한 거 안 좋아합니다. 그 직접 브리핑 하셨더만 뭐 2차 전지나 여타 뭐 반도체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진짜 말이네. 죄송합니다. 재건 한번 네. 잘 보세요. 네. 잘 갈 것 같네요. 아니 엔터 사사 합치면 시총 규모가 꽤 크다면서요. 직접 다 계산했어요. 아침에 그거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는지 그거 모릅니다. 보면서 느낌이 확 왔었어. 엔터 네, 자, 협소하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진원님은 보셨겠지만 사실 진원님 제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하느라고 제가 그날 브리핑 시간, 준비 시간 다 잡아먹었는 내용이 하나 네. 있습니다. 뭐요? 자, 엔터 이거 시총 계산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 보시고 이거 얘기하시면요. 몰랐어. 제가 뭐 대본을 보내드려도 안 보시나 봐요. 이거 몰랐어요. 생으로 들어오시는. 나도 좀 대본을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좀 그만. 아니다. 네, 회사가 참 네. 그러네요. 바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야, 한국 시총 K-팝 4사 시총이 20조인데 방산보다 더 많아? 방산 6사 시총인데 아직 그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와, 놀랍다. 일단- 여러분 같이 보시죠. 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소비하고 있다. 이거를 좀 와. 키워드로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 라디오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라디오는 좀 실성 없는 이슈들을 하다 보니까 뉴스를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 K-팝은 거의 뭐 종교가 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K-팝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볼게요. 딱 오타가 보이네. 한국 음반 구출 수출입니다, 여러분. 네, 구출하는 느낌. 저기. 저기 제일 위에. 자, 일본에서 지금 수출 잘 되면 구출도 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캠이 좋네요. 한국 음반 수출 1위,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한국 유튜브 조회 국가 1위가 일본이고요. 한국 관광 4분기 대비 60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더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웹툰, 일본 디지털 만화 30%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만화의 강국 일본에서 슬램덩크, 차오른다. 드래곤볼의 일본에서 대단하다. 우리의 원피스 일본에서. 웹툰이 그렇지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일본 화장품 수입액 1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제일 많이 수입하는 아니지 헷갈렸어.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데 금액 기준으로 1위가 한국 거라고.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 거 정말 많이 가져가고 되게 의외다. 있다라는 거고.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16년 대비 500%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K 콘텐츠와 K-팝을 소비하다 보니 한국인들 화장법이 너무 예쁘네. 그래서 자연스러워. 원래 일본 화장은
가루 이렇게 막 눈 막 이렇게 하고 가루상? 하얗게 하고 막 그런 거 그런 화장이었거든. 네.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가 정말 많은 쪽이 일본 10대. 그들은 성장하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비교적 가까운데 화장품의 강국인 프랑스 걸 두고도 한국 거를 많이 지금 수입하는 편이라는 거. 프랑스 건 다 명품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비싸서? 아니 한국 것도 잘 쓰지. 어찌됐건 피부에 좋다는 거는 음. 아끼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거는 워낙 명품이다 보니까 미국 소비 줄어든다면서요. 하다 보니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그것도 뭐 일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퍼센테이지로는 정말 적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시면 댓글 보시면 방탄이나 블랙핑크 이런 영상 보잖아요. 그럼 서양인들이 피부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쟤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더 하얗다? 백인들보다? 그분들은 조금 쉐딩을 많이 하는 화장법이에요. 우리는 좀 하얗게 하는 화장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워낙 우리 이제 동양 쪽에서 피부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의 미용에 대해 관심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빌보드 얘기도 해드렸지만 빌보드에도 우리 게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맞아. 노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 한국의 것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뭐 화장품, 그로 인해서 여행, 웹툰 이런 쪽의 관심도가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님, 저게 뭐예요? 3C 저 조형 화장품 조형물. 브랜드예요? 화장품 브랜드예요. 맞을걸? 어디서 나오는 건데? 저거 스타일 맞죠? 스타일란다에서 스타일란다에서 이제 화장품도 만들어. 만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무슨 스타일란다 비상장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나 봤어. 방금 방탄이랑 볼핑 파리에서 데이트했어. 손잡고 제니랑 비랑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갔다고. 지금 댓글. 죄송해요. 제가 댓글 보고 이렇게 흥분했는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네. 정말 그 둘의 친구분께서 지금 저거 얘기했으니까 저거 마무리나 좀 하고. 맞아. 솔도 저런 문화적 콘텐츠에 진짜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근데 저 조형물이 뭐길래 다 찾아봐야겠다. 찾아보세요. 엔터가 올해 정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엔터 섹터 지금 이거 보여주세요. 그 시총으로 확인하는. 맞아. 로레알이 맞아. 스타일란다 로레알이 인수했지. 맞아. 이 친구 잘했어. 역시 자 나 보시면 미치고 있구나. 시총으로 확인하는 의상. 소리님 제가 따봉 날렸습니다. 화면 안 접혀서 그래요. 제 브리핑이 가장 방해여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K-팝 4사 시총이 5월 16일 기준으로 20조가 넘어갔습니다. 방산 6사, 조선 6사, 태양광 하나, 둘, 셋, 넷, 다 6사, 연자력 발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시가총액을 다 계산을 했는데 와, K-팝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K-팝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시장에 많은 내용들을 지금 묶어놓은 건데 경기 민감도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아티스트 이걸 떠나서 정말 아티스트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올해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이제 K-팝 신뢰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신인들이 등장을 해서 뜨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초동 앨범 판매가 100만 장 돌파 이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 여자 아이돌 그룹에게. 근데 최근에는 그 100만 장의 벽을 뚫고 올라가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메가 IP가 좀 소수였다면 지금으로서는 메가 IP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메가 IP들이 돈 버는 채널이 많아졌어요. 유튜브를 한다던가 브이로그를 한다던가 뭐 굿즈 판매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하니 재계약할 때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의 리스크가 많이 적어졌다. 주식 투자자 측면에서 사실 다른 섹터는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엔터는 팬덤이 항상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보이고 연말 콘서트 몇 회 할 거고 뭐 앨범 어떻게 나오면 얼마나 돈 벌겠다라는
실적의 지속성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기사 타이틀들이 요즘 얼마나 화려해요. 뭐 K-팝 기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막 엄청나게 막 팔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화무 11홍이라고 언제까지 갈 수는 화무 없어요. 11홍 좋아해? 내가 그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 진짜 많게는 70%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카즈TV님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오, 팬심으로 산 JYP 엔터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블랙핑크 때문에 이거를 주식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소녀시대 때문에 SM을 시작해서 꽤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주위에 있고, 음. 그러니까 되게 큰 장점이지. 내가 좋아하는 걸 사서 근데 돈도 벌어. 아, 나는 그럼 왜 하이브 안 났을까? 제가 지금 요즘 취미 쉬는 건 전부 다 하이브에 그 RM 사진을 보고 있어요. 네. B 보고 여기에 쓰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막상 잘 안 돼. 네, 네. 대단한 투자자들 리스펙합니다. 근데 엔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저게 큰 장점이야. 솔직히 내가 반도체를 좋게 본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팬심으로 막 이걸 사야지라는 느낌은 없잖아. 근데 엔터는 그 내 마음과 덕업일치라고 해야 되지. 그게 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막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갑자기 내가 하이브 사 모았는데 SM으로 가. 그럼 전략 매도인가? 덕심으로 사 모았으면? 하이브 팔고 SM으로 가시나? 궁금하다. 자, 이병재님, 요즘 아이들 많이 몰라서 엔터주는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원님, 병재님, 저희도 그래요. 그래, 맞아. 저도 자꾸 리포트로 아이돌 이름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남자 아이돌인지 여자 아이돌인지 나는 잘 몰라. 하이브 막 방탄이랑 블랙핑크만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네, 안진아 연구원님 생각나죠? 네, 네. 이베스트 안진아 연구원님. 저희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엔터 얘기하다가 안진아 연구님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잡으셨어. 그니까. 대단합니다, 이베스트. 자, 이제 생활경제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결국에는 엔터 얘기예요. 엠베서더라고 아시죠? 아,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 응. 우리 권 과장님이랑 백화점 지나가 김우빈 씨가 왔잖아. 화장품 엠버서더인 거지. 좋았겠다. 키막 이러고 좋았겠다. 장난 아니더라. 아무튼 이런 거. 네.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아 엠버서더. 아, 그렇죠. Yes, yes. 홍보 대사라고 보면 됩니다. 광고 아닌 광고를 하는 이들이죠. 광고 모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광고 모델은 단 하나의 제품, 뭐 예를 들어 뭐 특정한 브랜드면 뭐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아티스트, 하나의 팀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그리고 이제 찍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단발적으로 조금 끝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엠버서더는 글로벌, 아시아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좀 엠버서더 모델을 여럿을 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광고 모델비는 좀 천문학적인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괜찮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엠베서더로 선정이 되면 해당 브랜드 의류를 입고 화보 촬영을 하고 패션쇼에 가서 참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들, 뭐 제품을 착용한 모습들을 자기 SNS 등에 노출을 해줍니다. 협찬에 가까운데 뭐 협찬 느낌보다는 너에게 엠베서더란 자격을 주겠노라 약간 그렇지, 조금 맞아. 더 명예로운 맞아. 인기의 명예직. 척도입니다. 엠베서더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만 하면 좀 장기적으로 가는 편이고요. 인간 구찌, 인간 샤넬 이런 말 유행하잖아. 그만큼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좀 행동해 주길 바라는 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 샤넬, 인간 구찌 이런 명품 브랜드 엠베서더 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사진 찍을 때도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대. 이게 막 샤넬의 느낌인데 없어 보이는데? 하트 이거가 좀 너무 애기 같다는 거지 아. 도도한 모습을 막 유지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분이 무슨 브랜드 엠베서더다 이러면은 하트 요청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그렇게 그런 게 공항에서 있어.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들이 그런다고도 합니다. 네, 엠베서더 계약은 조금 복잡해요. 이 사람의 인지도나 활동 영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계약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엠베서더에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왜요? 과거에는 엠베서더라고 하면 할리우드 배우들이 거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정말 앰베서더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자고 나면 계속 나옵니다. 뉴스가. 제니? 제니도 오래됐고 처음에 이 앰베서더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 문을 열고 들어간 건 빅뱅 이제 지드래곤? 샤넬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시아 최초 막 이러면서 타이틀이 엄청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는 또 국내 배우들도 이정재님. 많이, 네, 구찌 맞아요. 했었죠. 붙였나?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가 루이비통 맞아요. 그때 상 받으러 갈 때 입었던 루이비통 드레스 뭐 600시간 동안 제작을 했다고 하죠. 루이비통에서 막 매달려갖고 그 이후에 루이비통 앰베서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방탄소년단은 RM이 보테가 베네타, 슈가가 발렌티노, 제이홉은 루이비통, 지민은 디올이랑 티파니, 비는 셀린느, 그 다음에 정국은 케빈 클라인, 블랙핑크 멤버들도 다 제니 샤넬, 리사 셀린느, 지수 디올, 그 다음에 로제가 생로랑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를 하고 있고 민지도 샤넬 앰버서더래요. 민지가 어느 그룹이에요? 맞아 뉴진스일걸요. 뉴진스의 멤버들도 다 멤버별로 하나씩 하고 있다라는 점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흥민이 형? 응, 흥민이 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흥민이 형 버버리. 버버리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흥민이 형 버버리 앰버서더일 겁니다. 있지도 버버리 그리고 에스파가 지방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왜 지각 변동의 느낌이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쪽 누가 했었는지 아세요? 시계 딱 하면 조지 클루니 이런 사람들이 나 너무 나이 티나? 나이 티나가 아니라 나이 나이가 들어 티나. 보인다. 나이가 티나. 아무튼 세계인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티스트들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큰 지각 변동이 있었고 예. 할리우드 배우들이 왜 조금 밀려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네. 그들은 루트가 좀 한정적이에요. 레드카펫에서 배우들이 사진 찍을 때 이럴 때만 노출이 되지만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브이로그도 찍고요. 뭐 갖은 무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고 하나 더 보면 방탄소년단 B가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모든 게시글이 전부 다 좋아요가 1000만 건 이상이래. 네. 그래서 게시물 한 개당 광고 효과가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최고가라고 합니다. 10억 아니고? 10억 원. 어머, 1억 원이라고 했어? 1억 원은 너무 10억 짜치길래. 원. 그러니까 게시물 하나 올려주는 효과가 10억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앰베서더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들, 국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아티스트들이 죄다 명품으로 휘감고 나오잖아. 그리고 뉴진스처럼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명품으로 휘감잖아. 근데 우리 어릴 때 크면 SES 막 핑클 언니들이 하던 거 입고 따라 사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입는 게 전부 다 버버리고 막 샤넬이고 디올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명품을 너무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뭐 설문조사 하나 봤을 때 컨설팅 업체 조사였는데 어린 친구들 첫 명품 구매 시기가 평균 15세. 진짜? 내가 27에 프라다 가방을 처음 샀거든? 근데 이쪽이 15세라는 건 아니 뭐 샤넬 립스틱을 살 수도 있으니까. 아니지. 입고 요즘에 그런 것은 치지 않아요. 뷰티 쪽은 그래? 치지 않았을 때. 버버리 신발 사야 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그래서 나도 회사 가면 후배 친구들도 막 버버리 신발 다 입고 막 이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우리 때는 H.O.T 벙어리 장갑만 사면 됐었는데. 그거 있잖아. H.O.T 이거 먼지 집게빙 그거 하나 하고 가면 이제 그거 하나면 난 톤이야. 나는 강타야. 현진영 막 청바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랬었는데 요즘엔 세상에 쉽지 않네. 아유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합니다. 갈수록 안 더 힘들어지겠네. 사주기에는 좀 소외될 것 같고 사주기에는 진짜 이게 그러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어찌됐건 자랑스러운 케이팝이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걱정되네 마지막이. 우리 아들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또 뭐가 어떻게 유행하려나. 아빠 참. 롤렉스 시계 좀 사줘 막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때는 다시 복고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병재님 네. 저랑 같은 세대. 친구 아이가? 이거 아닐까요? 같은 세대.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네, H.O.T 식사 캔디. 시간 지켜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산업 뉴스와 트렌드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금요일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시장 잘 가니까 지금도 계속 오르나? 지금도 좋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장에서 또 반도체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들은 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